자, 그러면 가람중 1학년 사회도 해설을 해봅시다. 1번부터 문화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생존에 필요한 도구나 기술을 의미하니까 얘는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물질 문화. 근데 B는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하니까 비물질 문화 또는 뭐 관념 문화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B는 일단 1번을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언어 예술 이런 것들 당연히 비물질이니까 B. B는 A와 달리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물건을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예절에 주목한다. 그렇죠? 스마트폰 개발 자체는 이제 물질이잖아. 근데 예절, 마인드 이런 건 사고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비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글을 읽고 문화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이제 서양의 혼례하고 서양과 한국의 결혼식에 대한 부분이야. 두 나라가 결혼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같을지언정 그 내부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혼식을 한다. 공통점이니까 이거는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세부 내용은 서로 다르다. 이건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보면 답은 3번. 발전 수준 때문에 아니고요. 그냥 각 나라 고유의 문화의 특성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는 뭐가 더 발달했고 뭐가 더 후지고 이런 거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다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속성 보면은요. 한국에서는 어긋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의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보면은 일단 3번의 첫 번째 문화를 공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건 좀 예의 없어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2번에 보면은 문화의 특수성 니은은 이거는 축적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쌓인다는 거. 근데 여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근데 디귿 학습된다 라고 하는 거는 학습성이고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죠. 어른이 아이들한테 가르친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보편성이니까 넘어갑시다. 4번 너희들끼리 서로 알아듣는 말이 따로 있는 모양이구나. 문자를 잠만 이용해서 보내네. 이런 것들 보면은 할아버지가 지금 젊은 시대 친구들한테 그런 문화들을 되게 낯설게 보게 되는 거지. 그런 거야 서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공유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측이라는 말이 있는 가도 맞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가하고 다 보면은 이제 2번이 답인 거죠. 서로가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성.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고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축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축적. 5번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일단 옳은 거를 먼저 볼게요. 옳은 거는 3번이야. 장난감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품귀 현상. 뭐 사람들이 사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상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TV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이라고 하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근데 그에 비해서 인터넷은 서로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정보화 생산자의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한 건 TV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기억은 니은에 비해 정보의 선택적 수용이 쉽다. 정보를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보는 건 인터넷이 더 낫죠. 거기서 내가 보기 싫은 거 클릭 안 하면 되잖아. 전달 속도는 기억이 아무래도 요즘은 인터넷보다 더 느리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어느 한 글의 내용만 그대로 수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데 확정되고 어쩌고저쩌고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효과도 기대가 크다.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기대가 크대. 근데 이쪽은 고통받을 지역의 주민 목소리도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의 신문만 본다면 다른 쪽 시각을 모를 수 있겠네. 그래서 같은 주제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게 요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관련된 답을 고르면 4번 그리고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니은하고 리을인 거지. 오히려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볼 때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돼서 둘 다 볼 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7번 바람직한 자세 이거죠. 먼저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수용을 하지만 또 역시 나의 그런 모습을 잃으면 안 되겠죠.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8번 교사 이제 사진 속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사진이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천의 차이나타운 맞고요.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에 서로 다른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중국 음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짜 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랬거든. 그래서 정가제서 4명이 모두 다 맞았습니다. 9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걸 힌트로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애는 유일하게 상대주의가 되는 거지. 자,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거 다른 문화를 좋아하나요? 라는 뜻이겠죠. 근데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가 맞으니까 여기는 자문화 그리고 C가 사대주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상대주의의 기억은 당연히 아니요 들어가야 되겠죠. 기억이 아니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미 일단 여기부터 제낄게요. A는 C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A는 상대주의니까 역시 2번도 아니고요. 3번 B는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아니지. 일단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죠. 왜? 우리 문화가 제일 좋아. 우리 문화 진짜 좋아. 우리 문화 짱이야. 이렇게 하니까 똘똘 더 뭉치게 되는 거지. C는 사대주의니까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겠죠. 우리 문화 별로야. 구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 10번 글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설명인데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기 위한 활동이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정치했을 때 국회의원들 싸우고 뭐 정당의 정치인들 나와서 뭐 하고 이러는 거는 친구랑 야 나 오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나 돈까스 먹고 싶은데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건 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봤을 때 기억하고 니은은 좁은 의미고요. 디귿하고 리을은 우리 일상생활이니까 넓은 의미겠네요. 그러면은 그는 들을 1번. 자, 11번 별표. 11번이 별표인 이유는 이런 문제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연습을 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이 응답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내가 거기다 맞춰서 써야 돼.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례는 회의 이런 거 있죠. 좁은 의미의 정치 맞죠? 3번 학급 회의는 넓은 의미죠. 그러면은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 X 쓰는 거야. 갈등 심화 잘못되었죠. X.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매칭된 것만 점수를 세는 거야. 1, 2, 3점. 그러면은 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12번도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 특징 12번 골라보면은 일단 남자는 누구나 안 돼. 왜? 노예 이런 사람도 안 됐잖아. 간접도 아니야. 직접이야. 그리고 보통 선거제도 NO. 민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맞고요. 추첨제를 통해서 맞아요. 그럼 답은 2번이죠. 나머지 고쳐볼게요. 남자는 정치에 참여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노예거나 외국인이라면 안 됐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안 됐죠? 여성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내에는 직접 민주정치고요. 보통 선거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간접 민주정치잖아. 이거는 20세기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요. 그 다음 13번 프랑스 혁명, 명예혁명 다 시민혁명에 해당하는 거죠. 자, 시민혁명 근대에 들어와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답을 보면은 2번이었네요. 기억, 디귿. 자,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대신한다, 의회가 대신한다 해서 대의 민주정치, 뭐 간접 민주정치라고 해도 되고 간접 정치도 되고요. 여성은 또 안 되었죠.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거는 훨씬 더 뒤에 이야기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답 알아야 돼요. 2번입니다. 도편 추방제 아테네 고대 그리스고요. 차티스트 운동은 적어도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요. 그런데 그 시민혁명에 해당하는 게 미국 독립혁명인 거죠. 전자투표까지 올려면 컴퓨터 있어야 되니까 완전 최근이죠. 15번 그림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표현한 건데 평등 그럼 이렇게 되면은 평등과 자유 위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하고 평등이 없으면 인간의 존엄성도 유지될 수 없어. 존엄성이 있다는 건 자유와 평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15번에 옳지 않은 거 3번. 바뀌었어. 나가 보장되어야지 가가 가능해요. 왜? 건물 쌓을 때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야지. 어떻게 존엄성을 먼저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16번 모두 옳은 것은 보게 되면 일단 답부터 체크. 답은 4번인데요. 이 보장할 의무, 법이 보장한다. 이게 입헌주의죠. 그리고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주권이에요. 국민주권. 그리고 이게 국민자치죠. 국가 권력 남용 방지는 입헌주의예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라. 법에서 그 법이 정해준 범위를 넘어가지 마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다음 그림 가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있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국민주권. 그리고 세 개로 쪼갰죠? 권력 분립. 답은 2번. 다음 18번. 요것도 이제
현대민주주의. 내가 똑같이 표시해야 돼.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나요? 동그라미. 대의민주주의 대부분이 실시하나요? 동그라미. 전문성을 갖춘 대표를 선거로 뽑기 쉽나요? 아니죠. 우리 막 대통령이라고 해서 군대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디 장관이라고 하는데 전혀 관련된 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4번에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는 문제. 그쵸? 막 투표율이 100%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칭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갑 친구밖에 없네요. 자, 선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거 고르자고 합니다. 보면은 선거는 대표자에게 정당성 부여하죠. 평등 선거란 이거는 보통 선거네. 그럼 평등 선거는 뭐죠? 모두가 한 표죠. 그리고 선거는 간접 민주주의를 위한 거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예요. 선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그리고 라는 맞죠? 이 사람한테 투표권 2명 주면은 보통 선거 아니네? 얘 평등 선거다. 평등 선거에 위배되는 거고요. 대리인 안 돼. 무조건 자기가 가야 돼. 그래서 막 군대에서도 투표하고 감옥에서도 투표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20번 아까 전에 선생님 말한 것처럼 똑같이 표시해야 된다 했죠? 국회는 국회의원을 구성된다. 정당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다. 정부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한다. 법원은 정책 집행은 누가 하는 일이야? 집행은 행정부. 여론은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면은 여기 매칭, 여기 매칭. 2점이네요. 우리 친구 어떡해? 2점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특징 비교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답 4번입니다. 바뀌었어요. 시민단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익은 자기 집단의 나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리을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2번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입법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정당. 근데 정책 집행 단계면은 여기는 행정부야. 그러니까 학생 나는 들어가면 안 돼. 다 특수한 이익 집단. 리을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시민단체인데 이익 집약의 단계에 참여한다. 이익 집약 단계에 참여하는 게 정당이나 언론인이 이제 이런 애들이거든요. 집약이 모은다는 거야. 의견 모으기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라도 안 돼. 그러면은 가하고 다가 답이니까 답 2번. 23번 지방의회의 권한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재산관리? 아니에요. 의회는 예산 심의 확정이고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면은 관리는 누가 할까? 관리는 단체장이에요. 조례 제정하는 거 맞고 규칙도 단체장이야. 그래서 이거 구별 잘해야 돼. 조례는 의회, 규칙은 단체장. 정책 집행을 하려면 얘도 단체장. 여기 적혔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감사 진행한다. 그럼 느무부 3번이 답이 됩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겁나 쉽죠. 1번 법률로 제정하는 건 안 돼요. 법은 안 돼. 법은 오로지 국회에 관한이에요. 전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23번에서도 했었지만 조례의 경우에는 의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규칙은 단체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험에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소환제도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더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